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금일 가장 유심히 봐야 하는 경제지표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이 성명서입니다. 이 FOMC라고 해서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곳이 있죠. 이것과 같은 기관입니다. FOMC는 미국의 경제를 확인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과 같은 통화정책을 실행하는 기구입니다. 자, 우선 이번 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동결했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를 9월 말 종료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영상에서는 처음 보시거나 경제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죠. 그래서 핵심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은 미연준 기준금리의 1955년도부터 자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림의 회색선이 증시가 폭락했고 경기가 급락했던 시기죠. 자, 공통점을 보시면 기준금리가 일정 이상 오른 후에 주식시장이 폭락이 왔던 것이죠. 경기가 상승하고 과열될수록 인플레이션이 증가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이 FOMC는 물가 안정과 경제 안정을 중요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씩 인상해서 대응을 합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것이고 경기에 과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정 수준 금리가 올라가고 난 후에는 경기 과열과 맞물려서 다양한 이유로 경기가 급락을 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을 했죠.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가 일정 이상으로 상승 후에 폭락이 따라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2019년 현재는 경기 회복의 시작점은 아니죠. 따라서 기준금리가 급하게 오르는 것은 폭락이 가까워 온다는 점에서 악재죠. 또한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면 주시장이 폭락을 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 1980년대 및 1994년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는 바람에 채권시장과 주시장이 폭락을 했던 이 구간을 그림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또한 1994년에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신흥국들이 연쇄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것, 그리고 기준금리가 오르는 것은 주식시장, 그리고 특히 신흥국의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 그리고 호재가 됩니다. 다음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미 연방준비은행은 이 달러의 발권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나 아니면 은행에 돈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죠. 국채 등의 현금성 자산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연준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온 국채 등이 바로 자산이 되는 겁니다. 대차 대조표는 이 자산과 자본 플러스 부채 이렇게 양변으로 나눠서 세부사항을 작성한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준의 대차 대조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 등 이런 것들이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말은 이 화폐를 발행하면서 받은 이 국채 등의 자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 자산의 축소를 위해서는 이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죠. 미 연준이 시장에 국채를 내다 팔게 되면 국채를 팔고 이 현금을 연준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시중의 유동성 현금이 바로 연준 안으로 들어갑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했다고 하죠. 그동안 연준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채권을 내다 팔아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 왔는데요. 9월 말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는 말은 그동안 시중의 유동성 현금을 흡수했는데 9월 말부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래도 시중의 돈이 충분해야 경기도 상승하고 주가도 오르겠죠. 따라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는 호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유는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과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것을 결정할 만큼 이렇게 경제 상황을 나쁘게 보고 있나? 이런 심리가 작용을 했던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얼마나 안 좋으면 연준이 이런 대책을 내놓았을까? 이렇게 우려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번 공개시장위원회 FOMC 성명서는 주식시장에서 호재이긴 하지만 경기
경기가 둔화되는 것에 대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까지 함께 전달했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가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완만히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좋은 게 뭐냐면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이 되고 그동안 미국에만 편중됐던 투자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유입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의 경기가 폭락하는 것이 아닌 그 미국의 경기가 완만히 둔화되는 국면, 그리고 뭐 경기 부양, 그리고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것은 신흥국에는 호재가 되는 이런 괜찮은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주식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